이르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2주에 핫 이슈 코너 한번 핫하게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NBA 코너를 했었는데 네. 사실 시간텀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했던 것들하고 의도가 좀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이번 주에 그 국내 농구, 그 남자 농구든 여자 농구든 뭐 또는 이제 NBA든 또는 이제 뭐 여러 이제 대학 농구든 가장 핫한 이슈 선정해서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걸려든 인물 이 선수죠. 정말 핫한 인물. 걸려들었나요? 네, 걸려들었죠. 아유 불쌍해. 걸려들었어요. 예. 네. 누굽니까? 예, 데이비슨 대학의 이현중 선수입니다. 네네.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이현중 선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실 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영상도 나오고 하니까요. 예. 보실 때 굉장히 유망주다. 그리고 데이비슨 대학에서 잘하고 있다. 근데 이 선수가 과연 NBA 진출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예, 2학년 네. 재학 중이고요. 신장 윙스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하죠. 2m 2cm의 윙스팬은 현재 공식 기록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건 없는데 네. 2m 8cm 정도 된다고 괜찮네요.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선 3.139 이제 나왔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2000년생입니다. 2000년. 정말 어리고 파릇파릇한 그렇죠. 선수 네. 아니겠습니까? 제가 취업 준비할 때 태어나셨군요. 네. 제 대학교 4학년 때. 네. 그때 대학 4학년이셨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예, 그렇고 지금 이번 시즌 활약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도 식스맨으로서 활약이 되게 좋았는데 네. 이번 시즌 전 경기 11경기 지금까지 선발 출전해서 15.4점, 4.2리바운드, 2.5어시스트, 야투율 53.8%, 3점슛 성공률 48.4%고 와우. 경기당 3점슛 성공이 2.7개입니다. 자유투 성공률 몇 프로? 네, 자유투 성공률 90%. 180 클럽 아닙니까? 맞네요. 180 클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지금 효율적으로나 볼륨적으로나 대단한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2학년 시즌에 지금 이미 그 이제 캘린 그레이디라는 선수와 함께 이 팀의 어떤 핵심 원투펀치를 사실상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데이비슨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스테판 커리의 그 모교죠. 모교로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NCA에서 그렇게 강호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데이비슨 대학이 애틀랜틱 10 컨퍼런스, 네. A10 컨퍼런스에 속해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 A10 컨퍼런스는 이제 NCAA에 여러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뭐 듀크 대학이 있는 뭐 SEC 컨퍼런스도 있고 뭐 여러 컨퍼런스 있는데 딱 중간 정도.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서도 이 데이비슨 대학은 사실은 이 컨퍼런스 안에서도 강호는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명문이라기보다는 커리 때문에 유명한 학교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현중 선수의 시즌 성적을 받고 자, 정밀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이 선수의 평가를 위해서 14개 항목으로 좀 나눴습니다. 일단 신체 조건, 자, 운동 능력, 슈팅, 드리블, 2대2 능력, 오프더볼 움직임 뭐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예. 쭉 나오는데 이게 NBA 레벨에서는 몇 점 정도고 KBL 레벨에서는 몇 점 정도일까? 일단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자, 예. 일단 NBA 레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NBA 레벨에서는 신체 조건은 7점 정도 된다. 네네. 그러니까 2m 1cm, 2m 8cm면 윙스팬도 긴 편이고 네. 이 정도 사이즈는 NBA에서도 평균 이상 정도라고 봐요, 저는. 예, 그렇죠. 포워드로 그리고, 봤을 때. 네, 그리고 예. NBA가 최근에 이제 현대농구 같은 경우 윙맨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지금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현중 선수가 잘 큰다면은 그 부분에서 윙맨의 어떤 역할을 갖다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예.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력은 좀 이제 6점 정도. 네, 저도 한 7점 정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슈팅력은 8이다. NBA 레벨에서도 되게 좋은 편에 저는 속한다라고 저도 봤고.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볼 핸들링, 뭐 드리블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2대2 능력은 저는 좀 이제 굉장히 좀 짜게. 네, 저 5점입니다. 저도 5점씩 줬고요.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저는 8점. 전 예, 7점 정도. 예. 7점. 예, 그리고 저는 스페이싱은 NBA 레벨에서는 한 7점 정도. 저는 5점 정도 줬습니다. 5점? 네네. 굉장히 저보다 더 짜시네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공 6, 패싱 6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지금 일단 신체 조건이나 운동 능력 요거 같이 좀 묶어서 예. 이게 NBA 레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저는 뭐 신체 조건은 평균 이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은근히 NBA가 맨발 신장이 2m 되는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은근히 포워드 중에서. 맞아요. 근데 이현중 선수는 지금 맨발 신장이 2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윙스팬도 2m 8이면 동양인 중에서는 또 긴 편이고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되게 딱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7점 정도는 저는 줄만하다고 봐요. 다만 운동력은
뭐 점프력이야 뭐 어쩔 수 없는 동양인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여기는 스피드나 민첩성이 이제 중요한 중요하죠. 건데 저는 신장 대비 민첩성은 괜찮은 편이고 스피드도 괜찮은데 근데 NBA 레벨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NBA 레벨에서는 이 신장에 진짜 붕붕 날아다니고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6점 정도로 줄게요. 저는 그 운동 능력도 운동 능력인데 파워가 지금 이현준 선수가 좀 많이 약하다. 지금 NCAA 여기 레벨에서도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드리블 돌파라든가 할 때 어떤 몸에 이제 우위를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밀리면서 가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 밀리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파워의 어떤 그 문제가 저는 뭐 운동 능력이나 신체 조건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5점을 갖다 줬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어떤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자, 나쁘지 않죠. 좋죠. 예, 저 같은 경우는 8점을 줬고 이동현 기자가 이제 또 똑같이 8점 줬는데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슈팅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 첫 번째 보면 이 선수에 대해 슈팅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근데 슈팅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완벽한 풀업 점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트슛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릎에서 약간 구부려서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디깅이라고 그러죠. 공을 내렸다가 올리는 그 동작. 그 동작이 살짝 있어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살짝 문제가 되고 올라갔을 때 릴리즈는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슈팅의 어떤 그 상대가 컨테스트가 딱 들어왔을 때 그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과연 NBA 레벨에서는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는 살짝 좀 의문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깅 동작을 없애든지 아니면은 여기 그 무릎에서 올라간 전달하는 이제 슈팅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빠르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높게 올라가든지 타점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롤 모델이 클레이 탐슨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비슨 대학이 아니라 클레이 탐슨이 있었던 워싱턴 주립대도 가는 거 고민했을 정도로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슈팅 동작이나 여러 면에서 클레이 탐슨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클레이 탐슨 사실은 3점은 약간 세트슛 느낌으로 던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 미드레인지에서 어떤 캐치앤슛 할 때는 이제 거의 뭐 정점에서 던지죠. 근데 이현중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스텝 밟는 스타일도 클레이 탐슨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말씀하신 그 디깅 동작. 클레이 탐슨은 디깅 동작이 어떨 때 보면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다기보다는 그냥 디깅 동작 자체를 생략하고 되게 좋은 팔 힘으로 그냥 슈팅을 던져버리는 느낌이 그게 기본적으로 슈팅 그 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거 볼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내려서 올라가느냐면 그렇죠.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느냐. 그렇죠. 이게 레벨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생략되느냐 마냐에 따라서 상대가 수비가 달려올 때 이 얼마나 더 오픈된 상황에서 던지느냐 그리고 그게 결국 슈팅률로 이어지니까 거기서 이현중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다만 기본적인 어떤 슛 터치나 어떤 레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NBA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슛만 놓고 보면은 그런 레벨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스크린을 받은 뒤에 미드레인지 점퍼를 하는데 거기에서 스텝백을 가미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이제 3점 슛 그다음에 스크린을 받은 이후에 미드레인지 점퍼까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슈팅은 그렇고 그다음에 2대2 능력이나 드리블 능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둘 다 5점 줬어요. 네. 왜냐면 2대2에 대한 옵션이 없어요. 애초에 없죠. 네. 이 선수가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데이비슨 대학의 특징이긴 해요. 이 팀이 시스템이 워낙 확실한 팀이고 그렇죠. 이현종 본인도 그걸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렇게 더 녹아드는 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경기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선수가 이제 볼업 움직임 가졌다가 볼 받고 원 드리블 한 투 드리블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좀 드리블이 좀 길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되게 불안해요. 뭔가 맞아요. 턴오버에 가까운 어떤 상황이 되게 연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니까 이현중이 만약에 설사 다른 시스템 안에서 볼 핸들링을 많이 하는 역할을 맡았더라도 이 선수는 거기서 뭔가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을 드리블링하면서 어떤 하는 동작들이 좀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NBA 레벨에서는 사실은 뭔가 경쟁력을 가지기엔 되게 힘든 부분이 아닐까. 지금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근데 이현준 선수가 외곽에서 공을 잡았을 때 스크린을 쳐주는 이제 횟수가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현준 선수는 이제 컷을 하는 팀 동료의 어떤 패스를 갖다 날카롭게 찔러준다든가. 그래서 그쵸. 패싱 능력은 상당해요.
그쵸. 센스는 굉장히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NBA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자기 자신이 돌파 동간을 만들어서 킥아웃 패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2대 공격을 통해 가지고 센터하고 연계 또는 킥아웃 패스 이게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대가 마크를 당했을 때 우리 팀 동료들이 골밑으로 돌파하는 백도어나 컷에 대한 어떤 패싱은 되지만 거기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갖다 연출할 수 있는 1대1 능력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었고 또 그게 설명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하다. 그쵸.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NBA 스카우트들이 이현중을 살펴보더라도 그리고 뭐 어떤 지명을 설사 고려하더라도 어떤 볼핸들러로서 이현중을 지명하는 부분은 거의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슈터로서 주목을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핸들링은 되게 불안한데 볼 가지고 뭔가 하는 건 불안한데 볼 없이 뭔가 움직이는 그렇죠. 이거는 되게 좋아요.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뭐 볼 없는 상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떠나서 감각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데이비슨 대학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어떤 동선 그리고 그렇게 동선을 가져갔을 때 볼이 있는 쪽을 향해서 내가 몸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패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연구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BQ가 높은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예전 인천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할 때 최준용 선수한테 유작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준용 선수도 프레임이 좀 얇으니까 그쵸. 거기서 달려 들어갈 때 유작 감독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단 덤핑을 좀 해라.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라.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공격 옵션을 네가 슛을 할지 돌파를 할지 해야지.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수비수한테 완전히 잡아먹힌다. 근데 이현준 선수는 그걸 하고 있어요. 컷 동작이나 뭔가 이제 스크린을 받으면서 타고 나올 때 순간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좀 얇긴 한데 뭔가 부딪히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속에서 쑥 들어가는 면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컷이나 백도어를 하면서 날카롭게 골밑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지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의 어떤 기본기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수비. 네. 이제 뭐 저는 사이드 스텝 쪽에서 저는 6점 줬습니다. 저는 한 8점 줬어요. 예. 네. 좀 요거는 좀 갈렸네요. 네, 예,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망주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세가 높고 사이드 스텝이 좋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 사이드 스텝을 활용을 굉장히 잘해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잘하냐면 3점슛 라인은 그러니까 퍼리미터 안에서 이 선수는 사이드 스텝을 통해 가지고 공격수들의 어떤 그 위치를 갖다 점유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밀리는 경우인데 그거는 이제 파워의 문제고. 근데 사이드 스텝을 통해서 그걸 재빠르게 점유를 하고 컨택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상대방 공격수가 뭔가 반응을 하겠죠. 슛이나 뭘 할 때 들어가는 컨테스트 동작이 또 굉장히 좋아요. NBA에서 최근에 수비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테스트 그리고 그렇죠. 디플렉션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잘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그 사이드 스텝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저는 수비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단 파워가 부족해서 뭔가 밀리는 모습들은 갖다 보이는데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수비는 제가 볼 때는 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현중의 수비력 자체는 저는 괜찮게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컨테스트 수비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적극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이즈를 되게 수비에서 활용을 잘할 줄 아는 네. 어떤 선수도 저는 이런 인상을 봤는데 네. 근데 이게 NBA 레벨로 왔을 때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이 스위치에서 자기보다 작은 빠른 가드들을 막았을 때 이 잔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반응하는 것도 좋고 그렇죠. 다 좋은 긴 팔 뻗으면서 동작을 잡는 것도 되게 좋은데 NBA 레벨의 어떤 좀 평균 이상의 가드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훅 제쳐질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러니까 민첩성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NCAA 레벨에서는 물론 뭐 NCAA 레벨도 어느 정도 이상은 되지만은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겠지만 NBA 레벨에서는 저는 이게 아직 검증이 됐다고 보긴 합니다. 왜냐면 NBA 레벨의 가드들은 워낙 볼핸들링이 좋고 심지어 신장도 이현중과 비슷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보고 그래서 NBA는? NBA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최근에 보면 벌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크업도 할 맞아요. 필요는 있는데 이현중 같은 경우에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코어 운동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쵸. 이제 그 중심을 어떻게 잘 이동시키느냐, 그러면서 실린더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근데 이런 부분에 이현중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히 있다. 근데 좀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좀. 그렇죠. 예. NBA 레벨에서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NBA가 진짜 말씀대로 마른 체형을 좀 그래도 유지하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막 벌크업을 저도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어떤 평균치 정도에 도달하는 정도까지는 몸을 좀 키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지금은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현중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선수가 마이애미 히트의 덩컨 로빈슨이고 실제로 덩컨 로빈슨이 진짜 딱 이현중이 어떤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조차도 드래프트 지명 안 되고 G리그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웨이트를 되게 많이 늘렸어요. 한 10kg 정도 근육량을 불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현중이 진짜 만약에 NBA 갔을 때 어떤 약한 웨이트를 통해서 상대 집중 공략 대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스위치 수비가 NBA는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페인트 존 수비에서 최소한의 버티는 수비와 박스아웃을 위해서라도 저는 근육량은 지금보다는 좀 늘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육량이 좀 늘고 그리고 코어 운동을 해서 약간 중심 이동, 그러니까 순발력도 좀 늘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3&D, 궁극적으로 저는 3&D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궁극적으로. 예. 볼 핸들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타고난 재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정을 하고 가면 좀 더 NBA 그 진출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KBL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KBL 레벨에서는 점수를 좀 많이 높게 주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단 뭐 하나씩 그럼 볼까요? 신체 조건 부분에서 저는 9점 줬습니다. 저도 9점 9점입니다. 예. 그리고 유격장 운동력도 9점이다. 네네. 예. 이현중 정도의 신장에서 같은 신장대에서 이 정도 운동력은 거의 뭐 최상급이다. 그렇죠. 예, 그 스피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순간 스피드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저 같은 경우 슈팅에서는 10점 줬어요. 저는 9점. 9점이다. 네. 예.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도 저는 통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인 것 같아요. NBA 레벨에서는 뭐 디깅 농장이 많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없다 그랬지만 KBL 또는 아시아권에서 이 정도의 슈팅이면 이건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현중은 그러니까 NBA 레벨에서 가면 사실 이 선수만한 신장이 포워드 쪽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컨테스트도 되게 많이 당하고 이러겠지만 KBL에 왔을 때는 거의 이현중보다 대부분이 작아요. 이현중보다 큰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외국 선수 정도 몇 명 제외하면 다 작거든요. 그래서 이현중 만약에 데이비슨 대학에서 하듯이 KBL에 와서 3점슛 라인 쪽에서 기다리다 스팟업 점프슛 던지면 컨테스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의 뭐 KBL에서는 막을 수 없는 어떤 슈팅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드리블 2대2는 좀 7점씩 줬습니다. 네, 저는 예. 드리블 8점, 1대 7점 정도. 이 드리블 8점 준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 실책이나 비율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짧게 스크린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미드 점퍼가 되는. 저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KBL에서도 손꼽을 수 있고 그런 신장에 그런 선수가 많지 않은데 석점되면서 미드 점퍼까지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뭐 그 드리블과 또 연관이 있죠. 짧은 드리블 그쵸. 그런 건 괜찮기 때문에 한 8점 정도 줬고 예. 2대 능력은 뭐 7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오프 더블이랑 스페이싱 창출 저는 그냥 둘 다 10점씩 줬습니다. 저는 9점 9점. 예.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최고급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오프 더블 움직임은 뭐 아까 뭐 설명을 길게 했지만은 KBL 레벨에서 이현중 같이 하는 선수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이해도 있는 선수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똑똑한 선수인 것 같아요. 오프 더블 움직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안 그래도 KBL 뭐 관계자들 사이에서 볼 없는 움직임, 네, 무빙샷 하기 전에 그 움직임 좋은 선수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현중이 만약 KBL 오면은 어떤 완전 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 정도. 예전 그 KTS 리그는 김도수 지금 이제 그 김도수 해설위원. 예. 해설위원 그 오프 더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수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비, 사이드 스텝. 저는 뭐 이현중이 그러니까 KBL 오면은 아무래도 4번이겠죠. 예, 네. 3번보다는 지금 양홍석이나 송교창처럼 3, 4번 왔다 갔다 하는 장신 포워드일 텐데 KBL 안에서는 사이드 스텝이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비에서 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레벨이나 KBL 레벨에서도 이 선수 쪽으로 가면 포스터 외에는 이 선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워 말고는 기본적인 약점이 없기 때문에 수비 같은 경우에 뭐 순발력이 뭐 살짝 떨어지긴 한데 일단 윙스팬으로 잡아먹고 맞아요. 그 사이드 스텝을 효율적으로 밟기 때문에 퍼리미터에서 골밑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사이드 스텝 변환 속도가 빠르고 쭉쭉쭉 가서 거기서 마지막 체이싱 블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게다가 이제 슛을 쏠 때 어떤 그 직각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살짝 나오긴 하는데 KBL 차원에서는 이 정도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비에서 이 선수의 맞아요. 약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현 유망주들이 이제 보면 뭐
여러 선수들이 있죠. 대학에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유망주냐 정말 그래서 뭐 천재성 있는 유망주냐 아니면 좀 거품이 있느냐 봤을 때는 이현중은 정말 찐이다. 진짜 찐이다.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여기서 유도혁 씨가 찐찐찐 또 해줄 줄 알았는데. 저요? 저번에 하셨잖아요. 배가 고파요.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셨군요. 예. 네, 저도 이현중의 수비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이 손을 뻗고 위에서 버티면서 윙스팬으로 상대 슛을 점프하지 않고 파울 안 하고 컨테스트 해주는 수비. 이거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KBL에서 4번으로 뛰었을 때 이 인사이드에서 헬프 디펜스는 이현중 그냥 손 뻗고 있는 것만으로 이 선수 왜냐면 타이밍과 그런 어떤 말씀하신 이 직각 움직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비면에서는 뭐 리바운드든 블록슛든 이 림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KBL에서는 거의 뭐 최상급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유망주 중에 이 선수가 난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빨리 대표팀에 가서 대표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대표팀 생각할 때마다 아까 저희가 뭐 KBL 찍으면서 송교창, 양홍석에 그렇죠. 지금 이현중에 사실 뭐 장신 포워드 하면 지금 뭐 안영준도 있죠. 그러니까 뭐 장신 포워드들이 되게 많아졌고 다 뭐 장단점이 다 다르고 조합이 가능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는 너무 기대돼요. 송교창, 이현중, 양홍석이 같이 뛰고 가드 한 명이 탁 이렇게 도와주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단지 뭐 운동 능력이 좋고 뭐 시대 조건이 좋은 것뿐만 아니고 실속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이게 신예들을 뗐을 때 이제 그 예전 감독들이 했던 얘기가 실속이 없어. 뭔가 패턴이 잘 안 맞아. 이랬는데 이현중은 사실은 데이비슨 대학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농구 센스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맞아요. 지금 송교창이나 양훈석 같은 경우는 그런 실속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만약에 KBL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최근에 보지 못했던 그런 신인이 들어와서 KBL 리그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허리케인 같은 그런 저는 하승진 이상의 어떤 뭐랄까 임팩트가 될 거라고 봐요. 예, 저는 진짜 김주성이나 김승현 이런 어떤 레전드, 오세근 네네. 진짜 그 정도의 이상의 임팩트라고 보고 이거 이제 뭐 지금 KBL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럼 NBA 드래프트 나갔을 때 실질적인 지명 가능성 어떻게 되느냐? 네네.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현중에 있는 A10 컨퍼런스는 그냥 NCAA에서 중간급 컨퍼런스고 여기서 사실 NBA 리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드물어요. 최근에 이제 뉴욕 닉스의 오비 토핀이 지명되긴 했는데 오비토핀.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 이후에 이 A10 컨퍼런스 출신의 선수가 로터리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커리 이후에 이제 오비 토핀이 처음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현중 선수가 만약 진짜 NBA 드래프트에 지명이 되려면 A10 컨퍼런스 일단 우승을 해서 컨퍼런스에서 우승을 해서 NCAA 토너먼트에 나가서 거기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NBA 스카우터들도 주목해요. 그러니까 마치 KBL에서 대학리그 보면서 이 플레이오프 때 스카우터들이 더 주목하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토너먼트에서 임팩트를 남겨야 진짜 주목을 받게 되고 미디어도 많이 타게 되니까 이현중 선수 사실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2월, 3월 시즌 후반 그리고 토너먼트 열릴 때 그때 잘해서 이 눈도장을 어느 정도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KBL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어떤 기량을 갖다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는 거, 그러니까 파워를 좀 더 보강을 하고 어떤 슈팅이나 드리블에서 어떤 자기 약점을 없애는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면 NB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드리블 실력은 제가 볼 때는 잘 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대2 게임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는 이제 3&D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험난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냥 수비는 평균 정도만 해줄 수 있게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슈팅에서 최대한 메리트를 보여서 덩컨 로빈슨처럼 제한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 능력을 쏟아붓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현중 선수에 대해서 나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